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발해 유민과 고려, 이 발해 멸망과 발해 유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발해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발해가 이제 멸망을 한다는 것은 이 강의가 이제 점점 맞춰간다는 거죠. 발해는 왜 어떻게 해서 멸망했느냐? 발해가 228년간 698에서 698년에서 926년까지 존속했던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왕조의 멸망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왕조의 멸망이 곧 역사의 단절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는 김씨신라에서 왕씨고려가 되고 왕씨고려에서 이씨조선이 되는 것. 왕씨고려의 왕조의 멸망이 곧 역사의 단절은 아니죠. 또 한국사의 단절도 아니죠. 근데 발해는 달랐습니다. 발해는 이민족인 거란에 멸망했기 때문에 어떤 그 왕조의 어떤 정통성은 상실한 거다. 발해 왕조의 어떤 정통성, 내가 발해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왕조를 다시 이어가면은 그게 역사의 계승입니다. 그런데 이 거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 발해 어떤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이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일제 36년입니까? 그 시기에 일본이 우리 역사를 계승했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식민지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역사의 단절일 수도 있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1910년부터 9년간만 단절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임시정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계승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독립운동기였습니다.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들 봐서는 독립운동기의 역사 기간이었죠. 이런 측면에서 이 발해의 멸망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민족인 거란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발해가 멸망하는 이 과정은 이 거란의 어떤 침략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거란이 어떤 커지면서 발해에 대해서 호시탐탐 발해를 넘보고 있다가 이 멸망을 시켰다. 발해로 봐서는 침략자죠. 그런데 이 발해 멸망으로 인해 가지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생깁니다. 후삼국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죠. 후삼국은 900년경부터 936년 후삼국이 통일될 때까지 이 시기가 이 후삼국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해가 926년에 멸망하니까 약 26년간은 발해 왕조와 후삼국이 같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남북국 시대입니다. 남북국 시대. 그렇다고 또 발해가 926년에 멸망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고려로 온 것도 아니고 또 이 전부 그 사람들이 어디로 죽은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주민들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사 부분은 어떤 거란이라든지 여진사로 계속 이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왕조의 어떤 정통성은 고려에 의해서 이어진다. 왜? 고려 왕조는 발해하고 친척지국이다. 이런 말을 썼고 또 고구려 계승을 고려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발해가 부여라든지 고구려를 계승한 걸로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 왕조가 어떻게 보면 발해의 후손을 자처할 자격이 있는 왕조였다. 그러니까 발해의 정통성을 잇는 부분은 고려였었다는 거예요. 비록 북쪽이 이 거란과 여진, 북쪽 주민들은 거란과 여진으로 되어가지고 요나라나 금나라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이 만주족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발해의 멸망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사에서
어떤 북쪽 만주 지역을 공간적으로 잃는 결과가 된 거죠. 주민들이 그 문화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고구려 발해를 이어왔던 주민들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거란과 여진의 요나라와 금나라의 어떤 개성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지만 청나라는 그 후손들인 청나라는 민족 발상지를 백두산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발해가 멸망했으면 그 북쪽에 있는 거란이라든지 여진이 뭐 다른 나라 내지는 다른 민족의 사람이 된 걸로 생각했는데 그들 역시 그들의 민족 발상지를 백두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이민족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란이나 여진, 청나라라고 할지라도 지역적으로 봐가지고는 뭐예요? 고구려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발해 지역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발해 멸망에 따라서 이 후삼국의 역학관계도 많이 변해요. 이 발해가 멸망하기 전에는 거란하고 이 후백제가 상당히 사이가 좋습니다. 거란하고 후백제하고 또 고려하고 후당과의 관계가 또 좋아요. 그러니까 고려하고 후당이라고 하는 관계 또 후백제하고 거란이라고 하는 두 동맹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만부교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들어봤을 겁니다. 거란에서 고려에 이 낙타를 많이 보냈는데 그 낙타들을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서 다 굶어 죽여버려요. 그걸 이른바 만부교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는 이 고려하고 거란이 그렇게 사이가 이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뭐 거란이 3차로 이 고려를 침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발해가 멸망하기 전에는 이 또 후삼국 이런 시기에 어떤 이 거란하고 후백제하고 조금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 후삼국이 통일하고 발해가 이 멸망하는 이런 어떤 역학관계 하에서 그런 국제적인 외교관계도 좀 변했었다. 그런 얘기예요. 만부교 아래서 낙타들을 다 굶어 죽일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는 뭐냐? 그 명분은 뭘 세웠습니까? 고려가 만부교 아래서 거란이 이 보내온 낙타를 다 굶어 죽이는 명분은 거란 너희들은 우리들의 친척족인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낸 선물을 우리 나는 안 받겠다 해가지고 다 굶어 죽인 거예요. 그런데 명분은 그랬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후백제하고 누구하고 친했었다고요? 거란하고 친했어. 거란하고. 이거 거란에서 후백제로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들통이 나가지고 후당에서 사신들 가는 걸 풍랑에 가다가 어떤 풍랑으로 해가지고 후당에 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죽이고 그래요. 그게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사실들을 이 고려 쪽에 얘기를 해준 거죠. 이렇게 후백제하고 거란하고 이렇게 내통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고려하고 후백제가 사이가 좋았습니까? 후삼국 시기에. 왕건이 후백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자기 어떤 통일 사업에. 그런데 그 후백제가 거란하고 내통한 것에 대한 어떤 안갚음이라고 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이 다리 밑에서 거란 선물인 낙타를 죽인 어떤 현실적인 이유는 이 후백제하고 거란이 친했던, 내통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보복이 더 크지 않겠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명분으로 내세웠던 거. 명분은 뭐라고요? 고려는 이 거란에 대해서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다. 그리고 이 친척지국인 발해다라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일정하게 인정할 수 있다. 고려가 발해를 계승한 왕조라고 자칭 자부할 수 있는 왕조였다. 이것은 이 고려가 발해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의 어떤 민족사적 정통성의 계승이 신라와 발해 남북 시대에서 이제 뭘로 단일화되느냐? 고려로 단일화되는 거예요. 고려로. 이제
이 거란과 후백제 이런 관계, 그리고 또 발해가 이 멸망하고 난 뒤로 이 거란은 곧 이 거란에서는 처음에는 뭐 고려에게 사신도 파견하고 이렇게 친해지려고 했고, 또 심지어는 고려도 거란하고 친해지려고 했어요. 고려가 어느 때 친해지려고 했느냐? 발해가 멸망하기 전 후백제하고 이렇게 대결 상태에서는 이 거란의 사신도 파견하고 그랬었어요. 친해지려고, 오히려 이 고려가 이 거란의 사신도 파견해서 친해지려고 했는데, 이런 어떤 발해 멸망과 뭐 이런 것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이 깨지는 거죠. 또 특히 이제 거란의 후원국이라고 했던 후백제가 멸망하고 나니까는 더욱더 이 대결 관계가 심해지는 거죠. 이래서 발해 멸망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발해 멸망으로 인해 가지고 후삼국의 역학관계에도 변동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라 발해 관계가 남북 시대로서 유기적인 관계, 대결이었건 교섭이었건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발해 멸망으로 인해 가지고 후삼국의 역학관계에도 나름대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은 이 후삼국과 발해를 남북국 시대로 볼 수 있는 또한 이유기도 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발해가 멸망하고 발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하는 발해 유민에 대한 의미, 발해 유민들을 어디로 갔느냐 하는 얘기. 발해 유민들은 대개 5부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조가 멸망했을 때 사람들에 대한 분류라고 할까요? 왕조. 국가가, 내가 속해 있던 국가가 이 멸망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봐볼까요? 먼저 침략자를 피해서 이 거란의 통치력이 약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대륙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갈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고려로 오는 사람이 제일 많았다고 그래요. 대광년이라고 들어봤죠? 이 발해의 대시들은 다 대광년. 지금 태씨, 협계 태씨나 영순 태씨 다 이 대조영의 후손을 자처하는 분들입니다. 이 대광년 등이 고려로 왔습니다. 이건 오는 사람들은 이 발해인을 자처하는 거예요. 대개 왕족들은 발해를 자처하죠.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은 대개 그 당시 발해 시대의 왕족이나 귀족이었던 사람들이 왕조가 멸망하고 다 대개 많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지배 주민들로서는 대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옮겨가는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옮겨가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발해인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 거란화되는 거죠. 거란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금나라 사람이 되고 하는 지배층이라고 볼 수 있죠. 또 발해가 멸망한 후에도 뭐예요? 거란에 협조했던 친거란파, 우리가 뭐 친일파 있고 해서 침략자들을 위해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거란에 벼슬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란의 협조자가 돼가지고 이 고려하고 거란하고 관계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외교 사신이라든지 이런데, 이 고려에 오는 거란의 외교 사신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 옛날 발해 사람들이 많아요. 발해 사람들. 이 발해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이 조금 더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발해 왕실의 어떤 수치의 의미를 담당했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이 인신수치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감당했던 피지배 주민들. 이 사람들은 이 생활지를 박차고 딴 데로 못 갔겠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지배층 유민하고 좀 다르죠. 그 사람들은 내가 뭐 거란 사람이 되건 여진 사람이 되건 발해 사람이 되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세금만 적게 내고 내가 좀 생활의 질만 좋으면 좋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이 거란이라고 불린다든지 여진이라고 불린다든지 뭐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독립적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거란과는 반독립. 거란에 완전히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어떤 이 실리를 누리는 어떤 이 생년이라고 하는 생여진, 여진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있습니다. 거란에 완전히 귀화되지도 않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조직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발해국의 옛날 땅에서 부흥국이라고 들어봤죠. 부흥운동. 예, 5번째 무리가 이 발해 부흥운동을 벌리는 무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왕국이라고 들어봤죠. 정왕국이라고. 이 후삼국이라든지 뭐 이런 그리고 대발해국이라든지 흥묘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 발해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왕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 발해가 멸망하고 이민족인 거란한테 멸망한 사람들이 어떤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발해 멸망과 더불어서 그 부운동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부운동을 전기하고 후기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발해가 멸망하고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발해 멸망하고 그 발해 사람들 왕조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느냐? 왕조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이 발해를 자처하면서 외교를 사신을 갖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발해가 이제 멸망하고 난 뒤에 완전히 발해 사신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송나라 역사책 송사에 보면은 그 발해 사신들이 오고 있어요. 926년에 발해가 멸망했다 했죠. 근데 926년 이후에도 929년에도 이 발해에서 사신 고종사를 파견하여 입조하고 특산물을 바쳤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책부원기라는 책에. 또 929년에 발해국에서 전에 입궁하였던 고종사를 태자세마로 삼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931년에도 발해 사신 성각이 내조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중국 측 책부원기 기록 같은 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앞에 있던 발해하고 구별해서 뭐라고 하느냐? 후발해다. 이래. 그러면은 발해가 멸망하고 발해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민족이 침략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괴뢰 정권을 또 세울 법하죠? 괴뢰왕 세울 법하죠? 이게 동남국이라고 합니다. 동남국. 한편으로는 동당국이라고도 그래요. 동쪽의 거란이다. 라고 해가지고 발해가 있었던 지역 사람들에다가 새로운 왕조를 건국한 것이 동당국이에요. 동남국. 동쪽의 거란이라고 하니까는 동남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남국은 이 조금 더 발해 옛날 수도였던 데다가 놔주지 않고 이 요나라 수도 쪽으로 좀 옮겨가 버려요. 요양지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쪽으로 옮겨다가 통치를 해야 좀 통치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는 발해가 멸망하고는 발해의 어떤 괴뢰, 그 거란의 괴뢰 정권인 동남국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발해를 계속 발해 이름을 계속 쓰는 어느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후발해라고 하는 겁니다. 후발해. 그런가 하면 아예 왕조명을 바꾼 발해 유민도 있었던 거예요. 왕조명을 바꿔서 정왕국이다. 그게 정왕국은 압록강 주변에 살았던 그 발해 유민들이에요. 이걸 정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왕국이 이 송사에 정식으로 입전되고 있단 말이에요. 등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왕국에 대한 부분은 뭐 많이 더 유명합니다. 그 실제 거기에 송사에 입전할 정도로 어떤 왕조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특히 후발해라든지 후발해가 언제 건국이 돼가지고 왕조가 멸망하고 한 928년경에 26년에 멸망했는데 한 2년 있다가 이 발해 옛날 수도였던 지역에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마 남록강 지역이니 다른 지역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발해 수도였던 지역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이 동남국이라고 하는 거란의 괴뢰 정권은 요양지방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발해 수도였던 지역에는 후발해라고 하는 왕조가 생기고, 그러니까 후발해라고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당시도 발해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 발해인들은 뭐 올야국이다 해가지고 오랑캐하고 비슷한 그런 왕조로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오사성 부의국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기록이 정확하지 않지만은 아무튼 발해 유민들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왕조로서 표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권력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부흥국이다. 발해 부흥국, 정기의 부흥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후발해와 정한국을 이 발해 전기의 부흥국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제 후기에 가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 후기에 가서는 대연름의 흥요국이 있는데, 흥요국은 요 나라를 흥하게 한 왕조라 해서 흥요국이라고 합니다. 요 나라를 흥하게 한. 대열림이 일으킨 1029년에 일으킨 반란이에요. 1029년 하면은 발해가 멸망한 지 926년으로부터 한 100년이 지났죠.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름이 대열림. 누구 후손 같아요? 대조영 후손이죠. 대시니까. 한 100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시를 그대로 자칭하고 있어요. 근데 좀 성이 없는 사람은 금방 자기 성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대시라든지 고씨라든지 하는 사람은 그대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조 이름을 흥요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 나라를 흥하게 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 흥요국은 이 나라를 세우고 몇 년 안 갔습니다만은 고려에 5차례나 도움을 요청하러 와요. 고려에 도움을 요청한. 왜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나름대로 그때 당시 기록에는 없습니다. 이게 뭐 대열림이 주변에 옆 나라에서 반란이 일으켰으니까는 그 도움을 청했겠죠. 북쪽에서. 그렇지만은 고려하고 거란 관계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대시들은 발해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고려에서 발해를 친척주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열림은 나름대로 고려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지 않느냐. 도와달라고 5차례나 부탁하는데 고려 왕조에서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주고 말죠. 이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치열한 논쟁에 대한 부분은 많은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도와주자는 쪽과 돕지 말자는 쪽이 있어요. 도와주자는 쪽도 다른 어떤 거란과의 관계, 외교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와줘가지고 이 거란을 좀 더 수세에 공세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강경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도와줘가지고 이 거란에 대응하자 뭐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하는 말은 이 기록상에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지 않느냐. 대열림 등이 이제 이 고려에 도움을 청한 이유는 아마 고려 너희들은 우리를 친척지국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뭐 옛날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대열림의 흥요국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열림의 흥요국. 그러면은 뭐 5차례 뭐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제 그 뭐 친척지국이라고 초기 단계에서는 대광년 등을 잘 받아주고 대우도 잘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한참 1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어떤 부분은 좀 이제 이 생활에 대한 어떤 그 대우가 좀 낮아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창의 대발해국이라고 하는 것이 부흥운동 후기에 또 나와요. 대발해국. 이 대발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대발해, 그러니까 대발해라고 하는 국호를 대원이다고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왕조를 부흥시키고 이 이름을 딸 때 어떤 이름을 쓰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용창 말만 들어도 누구 후손 같아요? 고구려 후손이죠. 고구려 후손. 우리 고씨 하면은 그때 당시 여기 사료에 나오는 고씨 하면 되게 이 고구려 후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용창이 대발해국을 건설하는데, 이 고용창이 건설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고려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보선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고용창이 이제 건국을 해서 대발해국이라 한 거죠. 이래가지고 발해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 대발해국에 갔다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한 기록이 고려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뭐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발해가 멸망했어도 그 부흥국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부흥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고구려가 멸망하고 부흥운동 많이 있었었죠? 고구려가 부흥운동.
고구려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벌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발해가 건국이 된 겁니다. 거란의 이진충이 반란 일으켰던 부분은 그런 유민 세력들이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어떤 고구려 부흥왕조를 일으키려고 하는 데 대한 불을 지핀 겁니다. 그래서 된 것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한 세력이, 잔존 세력이, 발해의 잔존 세력이 있었지만은 성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 그런 얘기. 이 못한 이유는 신라와 발해가 이 160년간 가까이 더 대결적인 부분이 더 많았다. 228년 동안 중에서 160년이라고 하는 대결 기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대결이 현상고착이 됐다는 거예요. 교섭이 많아야만 되는 거고, 심지어는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고구려 백제가, 신라가 통일을 하려고 전쟁을 많이 했죠. 이런 어떤 통일을 하려고 하는 전쟁이라도 많으면은 오히려 더 그 어떤 민족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교섭이 더 많은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적극 교섭의 일환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어떤 평화와 관련 없이 이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신라와 발해 오히려 더 어느 부분을 두고 더 싸웠으면은 이와 같이 완전히 남이 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려에 온 사람들 중에서는 거란 사람들도 있고 여진 사람들도 많이 와요. 우리는 거란이 고려에 3차 전쟁을 일으켰죠. 세 차례나 전쟁을 일으켰죠. 그 세 차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겠어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 소선영이 와오고 하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그 전부 방어에 성공한 전쟁 개념이 많이 있어요. 귀주대첩, 살수대첩, 행주대첩, 이런 어떤 전쟁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귀주대첩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이 고려로 온 거란 사람들과 여진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냐. 발해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 한번 그 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려에 내투한 사람들을 비교해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발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있고, 거란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도 있고, 여진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발해 등 몇 명이 왔다, 수만 명이 왔다. 사람 이름이 밝혀진 사람도 있고 안 밝혀진 사람도 있죠. 그런데 발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온 사람들을 치니까는 작게 잡으면은 약 4만 2천 명이에요. 이게 수만이라든지 1호를 한 명씩으로 치니까는 이럽니다. 그런데 이 호당 5명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101만으로 치니까는 이런 거예요. 근데 뭐 5명이나 이렇게 치면 어떤 사람은 17만이 왔다, 18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려 인구가 그 당시 한 250만인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뭐 17만이 오고 20만이 오면 얼마나 큰 인구입니까?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기 버거울 정도의 인구죠. 지금 남북한이 통일되면은 지금 북쪽에서 사람 내려오면 우리가 받아들일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지정책 취할 수 있어요? 이런 데서도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초기에 적게 잡아서 4만 2천, 많게 잡아서 뭐 18만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서 오는 사람도 986명, 여진 사람이라고 해서 오는 사람도 2만 얼마. 여기에는 뭐 수만이 있니, 누구누구 외에 몇 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뭐 숫자에 들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사 복원도 중요해요. 누구 대강에는 왜 몇 명이 왔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숫자 속에 들어가는 주인공입니까? 이름이 있는 사람들의 주인공입니까? 뭐 저도 역시 아마 숫자 속에 들어있는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뭐 누구누구 왜 몇 명 졸업한다 하면 숫자 속에 내 들어있었습니다. 이 고려 레투인들도 그런 이 숫자 속에 들어가지고 국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왕주구식이라든지 이런 것 희박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란이라고 하더라도 옛날에 발해 사람이었고, 여진이라고 하더라도 옛날에 발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약 뭐 많게 보면은 10몇만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발해 그 당시 이제 지배층을 포함해 가지고 거란 사신들이 고려에 많이 왔는데요. 거란 사신들이.
거란 사신으로 온 사람들을 성씨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성씨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제 제가 만든 표로 되는 겁니다. 대씨가 6명, 고씨가 5명, 왕씨가 12명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저쪽에 야율씨라든지 거란은 야율씨 거란이라고 그래요. 야율씨 거란. 왕비성은 소씨예요. 그래가지고 야율씨가 제일 많이 와요. 55명. 소씨가 37명. 대씨도 뭐 6명 오고 고씨도 21명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씨나 고씨가 21명이 왔죠. 이렇게 이제 대씨와 고씨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는 거란 사신들 중에서도 옛날에 발해인들로서 친거란적인 발해인사가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은 친거란파가 된 거죠.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고려에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의 의례적인 인사, 생일 축하하러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와요. 특히 대씨 같은 사람들은 더 그러고 고씨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와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 협상도 고씨들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옛날 발해 사람들로서 아주 거물급들을 정치적인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습니까? 되게 의례적인 데죠. 인사하러 가는데. 그러니까는 고씨가 더 정치적인 목적에 많이 이용하고 대씨들은 의례적인 데만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란 사신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대씨라든지 어떤 고씨들이 많았다는 사실. 이것은 이 거란 내부에는 발해 유민 세력이 많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발해 지배층 성씨를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발해 지배층들을 쭉 보면은 대씨가 많고 고씨가 그 다음이고 뭐 왕씨가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대씨가 이제 많았다는 것은 당연히 뭐 왕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기록을 중심으로 본 겁니다. 기록을 중심으로. 숫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낄 수가 없어요, 여기. 알겠습니까? 숫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 대상이 안 되지만은 그 사람들도 우리는 아주 중요하다는 전제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숫자 속에 아닌 이 성이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여튼 발해 지배층들은 대씨, 고씨 이렇게 이제 왕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같이 그런 사신들 중에는 그와 같이 뭐 어떤 대씨라든지 고씨가 많이 오고 있었다. 거란이 왜 그러면은 발해 유민들을 이용했겠어요? 거란이 왜 발해 유민들을 이용했겠습니까? 발해 유민들은 아무래도 이 고려하고 문화적으로 동질적이었다든지 역사적으로 무슨 동질적이었기 때문에 이 발해 유민들을 많이 이용한 거예요. 쳐들어올 때도 저 대장은 소송령과 같이 어떤 대장들은 소씨나 야유씨지만은 부장수들은 발해 유민들을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도 발해 유민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북쪽이 발해 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남북국 시대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고려하고 거란하고 3차 전쟁하는 것은 옛날에 신라하고 발해하고 싸웠던 것의 연장이다 하는 생각을 일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금나라 사람들도 생각해보자. 금나라 사람들도 생각해보자. 여진이라고 했는데 여진. 우리는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이런 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발해는 지배층은 고구려유민, 피지배계층은 말갈이다라고 했을 때 말갈의 선조로 얘기할 때 숙신이 있고 진나라 이전에는 숙신, 한나라 때는 뭐 음루 뭐 이래가지고 이 숙신, 음루, 물길, 말갈하고 말갈 다음에 되는 게 여진이에요. 그래서 여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 한경도, 평안도에 사는 사람들 다 여진 사람이 된 거예요. 발해가 멸망하고. 발해 멸망 후에 여진하고 발해 멸망 후에 한경도, 평안도 사람이 다 여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진은 어떤 사람들 플러스 어떤 사람들이냐? 이 발해 유민 플러스 그 옛날 흑수말갈 있죠? 흑수말갈과 발해 사람들을 발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진. 한편으로 거란 사람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진으로 불리고 또 독자적으로 좀 활동했던 사람들을 생여진, 산다는 생여진이 있어요. 여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숙여진이 있고 생여진이 있어요. 익은 여진, 누구한테 이겨버렸느냐? 거란한테 이겨버렸어요. 거란한테 완전히 삶아진 거예요. 그래서 친거란파가 된 여진이 있고 발해 피지배계층 유민이 있고 완전히
펄펄 살아있는 여진이 있어요. 펄펄 살아있는 발해 피지배 계층 유민. 이걸 생여진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뭔가 권력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만들어진 게 바로 금나라라는 거예요. 완안씨라고 하는 성을 땄고, 금사에서는 이 금나라 조상을 완안 아골타는 이 고려인이라고 그래요. 고려인. 이게 신라인이라든지 고구려인이라든지 뭐 고려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만큼 이 발해하고 여진은 본동일가다는 말도 있어요. 발해와 여진은 본동일가다. 무슨 말이에요? 여진은 누구라고 그랬죠? 발해 유민 플러스 흡수말가라고 그랬어요. 발해 사람들이 발해가 멸망하고 한경도 평안도 사람도 모두가 다 여진이라고 불렸다고 그랬어요. 여진이라고. 그 여진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이 한경도 평안도에 살았고,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는 것이 이 금나라였었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려를 자청하는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이 금나라가 되었던 여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여진에 대해서, 여진하면은 발음적으로 어디하고 좀 비슷합니까? 숙신, 음느, 물길, 말갈, 여진 하면은 아마 숙신하고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조선하고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중국에서 왕조의 변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종족명이 각각 좀 달리 많이 나타나요. 왕조에 따라서. 그래서 이 금나라에서 어떤 이 발해와 여진이 본동일가라고 했던 부분 설명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이 발해와 여진은 발해의 피집의 주민들로서 발해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발해 사람들이 발해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여진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발해하고 여진하고 본동일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어떤 전쟁하는 과정에서 야, 발해하고 여진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발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여진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옛날에 너희하고 우리 다 같은 집안 사람들인데 왜 싸우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여진이라고 불렸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이 발해 사람이었다는 것의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이 평양 지방에 와가지고 번인들이 막 날뛰고 그런다고 하는데, 번인하면 여진이에요. 번인이라고 해서 동번, 서번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도 이 발해 사람들을 잘못 얘기하는 거다. 번인이라고, 오랑캐라고 얘기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란이라든지 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왕조적 정통성을 계승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주민들로 봐가지고는 분명히 자기들의 역사를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라 역사가 되고 이 금나라 역사가 되는 거죠. 왕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디 보면은 그들과는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역사를 새로 이루고 가는 거죠. 금나라 사신들이 이 고려에 많이 왔는데, 그때도 이 어떤 성씨들이 많았느냐. 완안씨라든지, 완안 아골타로 그럽니다. 금나라는. 완안 아골타와 같은 그런 그 시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완안씨가 제일 많죠. 야율씨가 또 많죠. 이것은 금나라에도 이 거란을 계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야율씨도 있고, 또 고씨도 9명이 되죠. 장씨도 7명이 되고, 내가 앞에 별표를 해놓은 이런 부분들은 이 과거 발해 시대의 귀족성입니다. 발해 시대의 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 이건 뭡니까?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지금 우리가 이 갑오개혁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다 성을 갖는 거예요. 옛날에는 개똥이 소똥이 하다가 이 성을 갖고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을 갖는 사람들은 아주 선택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금나라 사신들로 봐도 금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까? 발해 유민들이 금나라에 많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먼저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네. 그 발해 멸망이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겼다는 의견이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발해 멸망 부분을 화산 폭발로 했다는 제기는 일본에서 먼저 됐어요. 일본 NHK에서
일본의 화산재가 한 뭐 5cm인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게 백두산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해가지고 그게 기류를 타고 쌓여서 있는데 이게 동북지방에 있는데 이것은 이걸 연대로 보니까 아마 발해가 멸망하는 시기였었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해서 발해 멸망은 어떤 그 화산에 의해 가지고 멸망해서 마치 발해가 폼페이 유적과 같은 그런 현상으로 멸망한 것처럼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록에 거란국지라든지 요사라든지 하는데 이 거란이 발해를 침략하는 기록이 있어요. 아마 화산 폭발이 전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농업이라든지 산업이 조금 피폐한 부분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데 화산 폭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많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거란이 발해를 침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있었고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발해는 그 낌새를 알고 뭐예요? 어디에 또 도움을 청했습니까? 신라의 도움을 청해가지고 신라 제국이 돕기를 약속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신라 제국이. 그러니까 거란의 위협을 느낀 발해가 신라의 도움을 청할 정도로 어떤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산 폭발 같으면 갑자기 무너져서 그냥 막 일반 사람들이 막 화석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 폼페이 유적과 같은 것을 연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농업이 피폐할 정도의 화산 폭발도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고 일단 요사라든지 이런데 거란군이 발해를 어떻게 쳐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화산 폭발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자연과학자들과 이런 자연과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보고 이 발해 멸망에 대해서 어느 자연과학자가 이 공동 연구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전제가 화산 폭발로 멸망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거절했습니다만은 하여튼 화산 폭발은 수긍하기 어려운 발해 멸망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네, 다음 예. 교수님 강의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고려의 서희 장군이 거란과의 외교 담란에서 고구려 이류의 발해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서희 장군이 외교 담판에서 이 고구려 계승을 하면서 이 거란군을 물리쳤다는 얘기 들어봤죠? 세계에서 말만으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서양 학자는 이건 전설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인데 거기에서 고구려 얘기만 합니다. 고구려. 이 고려 왕실이 발해를 친척지구라 했기 때문에 서희 장군이 뭐 발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는 고구려 땅이기도 하고 발해 땅이기도 하니까 뭐 너희들 물러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법하지만은 그런 것은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거란이 물러날 수 있는 것은 아마 여진관계, 발해의 유민이었던 치열하게 거란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었기 때문에 발해 후손들인 발해 피집의 주민이라든지 발해 후손들의 치열한 어떤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진을 무마하는 것이 가장 누가 제일 나으냐? 옛날 발해 유민이었던 여진을 조금 더 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고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에게 양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만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발해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과문한 탓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발해 멸망과 발해 유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발해 멸망은 한국사에서 만주 땅에서 한국사적 의미가 상실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민들은 요나라라든지 금나라, 거란이라든지 여진으로 계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사에서는 고려 왕조가 최초로 이제 단일 정통 왕조로서 삼국시대라든지 남북시대에 이어서 고려 왕조란 단일 정통 왕조로 출발하는 계기가 됐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